이오느라 이리온. 예, 103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날 자료가 나왔고 녹음했는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 두 개를 녹음했는데 하여튼 이번 주 자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녹음 못한 것들도 있는데 좀 항상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월보 인기가 좋은 프로죠. 이리온에서 제일. 네. 정우식 팀장이나 김학영 의원 나왔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미드 스몰캡 정우식입니다. 네, 이베스트 미드 스몰캡 팀 김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댓글의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뭔가 말 급하게 하는 게 저보다 일상이네. 그래요. 우리 바로 본론 들어갑시다. 이번 월보 형식이 많이 바뀌었고,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좀 우리 종목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쫙 정리된 부분들인데 그 얘기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시작하시죠. 일단은 뭐 아이템을 계속 넣고는 싶지만 물리적인 한계로 못 넣고 있다가 이번에 사실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넣습니다. 그래서 전 중요한 게 그냥 중소형주를 바라볼 때 실적이라고 봐요. 실적이 무조건 모든 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실적이 되는 기업들만 가지고 어떤 매매를 했을 때 물론 실패 확률이 좀 낮다? 그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적을 중시하고 있고요. 중소형주의 프리뷰는 사실 전 애널리스트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리뷰가 중요하다. 리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리뷰를 보면서 이 리뷰가 그냥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스터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월보 9페이지부터 보시면 저 유니버스 종목들 저희 월보에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이 나왔는지 쭉쭉 정리했고 생각보다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생각이랑 비슷하게 나온 기업들 그리고 생각보다 좀 안 나온 기업들을 쭉쭉 글로 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표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한마디로 가장 기억나는 건 뭐였어요? 정리하시면서. 일단은 신용 관련 업체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신용. 평가 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 DNB 항상 3개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YY로 셋 다 성장을 했습니다. 주가는 어땠어요? 진짜 주가는 대놓고 코멘트한 게 나이스 DNB는 싸고 이번 2분기 때 그로스가 가장 좋았다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아주 좋은 회사예요. 다만 비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조정 받으면서 같이 조정 받았던 것 같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저는 아주 냉정하게 다 좋은 회사인데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2분기 리뷰 쓰면서도 다 좋다. 하지만 안 싸다. 그렇게 코멘트 드렸고요. 근데 뭐 성장성은 계속 좋았었습니다. 결국은 아니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리뷰를 하고서 우리가 이제 청취자분들은 이제 우리는 분석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판단도 기다릴 것 같아서 나이스 평가정 DNB가 제일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스 이걸 전 항상 한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나이스 DNB 좋았고요. 정상 JLS 좋았고요. 에스텍 좋았습니다. 그 세 개 정도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나이스 DNB는 뭐 계속 추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건 정상 JLS랑 에스텍인데 뭐 전에도 이리온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에스텍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커버하고 있는 전 종목 중에서 거의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P 6배, EBITA 1.8배, PBR 0.7배. 근데 배당 수익률이 4.3%예요. 좀 배당 수익률을 중요시하게 보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물렸을 때 혹은 자기도 의도치 않은 장투가 됐을 때 배당이라도 받아야지. 그렇죠. 배당이라도 받아야지 이자 비용 감당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진짜 고액 자산가들은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거기 보고 투자하시는 거고. 근데 배당 수익률이 되게 안정적으로 4%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근데 되게 싸요. 근데 재밌는 건 2018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이번 1분기, 1분기 때 OP 그로스 150%, 2분기 때 57, 8%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 상반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작년 사상 최대 실적에 이번 상반기 그로스가 굉장히 세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수주잔고가 실적을 좀 3개월 선행하거든요. 수주잔고는 역사적 최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황은 좋은데 왜 이렇게 계속 저평가를 탈피 못하지? 그런 생각 계속 듭니다. 뭐 시장에 관심은 사실 없는 건 사실이고요. 동국제약도 지난달에 신규 유니버스 편입하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주가는 좀 부진했는데 뭐 변한 게 있었어요? 주가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 폭락한 거 대비는 괜찮은데 그렇죠. 확확 치고 올라가진 않은 거죠. 그리고 이번 실적도 기대치에 정확히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은 2억 차이 났고요.
2억 덜 나왔고요. 매출액은 50억 더 잘 나왔습니다. 뭐 사실은 거의 추정치에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차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단기적으로 바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시장 빠진 만큼 빠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최근에도 탐방 갔었는데 좋아요. 특이한 거는 그 동국생명과학이라는 자회사가 바이엘이라는 글로벌 조영제 업체를 공장을 샀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캐파도 좀 50% 늘어난 것 같고 원가도 싸진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유니버스 종목이 워낙 이제 네. 우리가 계속 우리는 중소형주 팀에서 이걸 업데이트하면서 유니버스 관리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번 자료에서 되게 눈에 띄는 게 네. 그 유니버스 외에 네. 2분기 실적에서 중소형주를 정리했는데 이거 네. 김한경 연구원이 했나요? 네, 이거를 제가 이거 노가다 하면 같은데, 완전히? 그렇죠, 완전 노가다죠. 저희 김한경 연구원이랑 RA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 좋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고. 근데 여기 있는 네. 종목을 다 같이 땄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경 연구원이 말 좀 해주죠. 2분기 실적 개선 중소형주들 어떤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건지. 저희가 카테고리를 미연에 구분을 해놓고 분석을 한 건 아니고 아니었어? 일단 다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군집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몇 개 섹터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있었고요. 일단은 뭐 스마트폰 부품 쪽, 이쪽은 이제 뭐 IT 보신 분들 요즘 계속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카메라 모듈 쪽, 이제 저희 그 요즘 스마트폰 최신형 모델 보면은 제 것도 구형이라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최신형은 뭐 3개, 4개 이렇게씩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서 관련 사업하는 회사들 실적이 굉장히 주가도 잘 엄청 나와. 좋았었다가 또 박살났다. 많이 이러잖아. 좋았다가 네. 지금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는 보시면 이제 될것 같고요. 좀 조절이 아니라 박살이지. 네, 박살이 났나요? 네. 그리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중저가 폰 관련된 회사들, 요 종목들은 저희 그 정식 팀장이 커버하는 기업들도 몇 개 인터스 있는 있고. 것 같고요. 예, 모베이스, 이렌텍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5G 요즘 가장 뭐 핫한데 이건 5G 우리 관련 통신의 네, 저기 쪽에서 전기전자 하고 있고요. 이왕진 연구원이 네, 그 여기 보면 오이솔루션 뭐 KMW 뭐 이런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기지국단에 있는 기업들 실적 다 좋았습니다. 근데 첨언 좀 드릴게요. 이게 올해 기지국단이 굉장히 좋은데 소외받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야? 통신주 중에서 코어단에 이제 뭔가 설치를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다 안 좋았습니다. 어떤 게? 코어단, 그러니까 왜냐 코어? 기지국단에 나 있는 것. 무식해서 그 얘기를 해줘야. 네, 그러니까 저희 단말기를 들고 단말기에서 직접 연결이 컨택이 되는 기지국들, 거기에 이제 단말기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지금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통신사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한계가 있는데 5G를 가기 위해서 저희 핸드폰에 5G가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지국단은 이미 설치가 막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아직까지는 5G가 코어 단위 그 기지국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아직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기지국단에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죠. 그런 기업이 뭐가 있어요? 텔코웨어 같은 기업이 그런 게 있죠. 야, 그래서 진짜 오래된 네.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 텔코웨어가 진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올해는 실적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같은 이렇게 통신 업체지만 이게 순서가 그래서 기지국단이 다 끝나면 그때 그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한번 직접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네,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을 거고요. 이제 그게 넘어가는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주 세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G 관련 업체다, 통신 관련 업체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라 현재는 기지국단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곳들은 되게 좋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게도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좋은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미용 성형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이쪽 섹터는 정말 죽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한 지는 한 2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그 리프팅이라는 리프팅. 예, 의료기기를 만듭니다. 과거에는 원래 리프팅이 체내 실 같은 거를 삽입을 해서 땡기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다가 이제는 초음파로 따로 이제 뭐 피부 안에 뭘 삽입하거나 하지 않고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리프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가 클래시스라는 회사고요.
요 회사는 이제 의료 기기도 팔지만은 소비재 성격도 굉장히 강해서 이제 카트리지를 다 쓰면은 그걸 또 재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뭐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뷰티는 경기를 안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성의 미에 대한 갈망과 또 남자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네. 네. 한스 바이오메드 이것도 실적은 엄청 좋나 봐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군. 그다음에 비메 머리 반도체. 이쪽은 사실 제가 이렇게 친숙한 분야는 아닌데 최근 들어서 뭐 비메모리 투자한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우리가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교육 쪽도 숫자는 잘 안 나와 주가가 안 되더라고. 그게 교육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원래 우리가 교육 갖고 얘기 참 많이 했었잖아. 많이 했었죠. 네, 연초에서 보고서를 한번 실적은 썼었고요. 잘 나와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디지털 대성도 얘기 많이 했었고 네. 정단의 지행사 다 기업은 괜찮은데 네. 실적은 네, 주가는 실적은 뭐. 좀 관심이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높아진 건 있고 근데 다들 관심이 좀 올라가는 거는 사실 배당이에요. 교육주들이 현금 흐르면 다 좋거든요. 배당 잘 주고 그래서 좀 관심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 교육이 되게 명확한 거는 되게 가격 비탄력적입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 수강료를 올린다고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런 효과를 좀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교육업체들이 이 프리미엄 3사 있죠. 청담, 정상, 그다음 CMS 에듀 이렇게 학원비 비싼 기업들 아마 올해 다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수강료. 근데 학생 수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P 곱하기 Q로 봤을 때 매출액도 늘었지만 영업이익 개선폭이 훨씬 큰 이유가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근데 뭐 몰리는 거죠 이쪽으로. 교육주는 뭐 제가 보기에는 양극화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업들은 좀 더 안 좋아지고 좋아지는 기업들은 더 좋아지고. 네. 초등학생 쪽은 근데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초등학생 쪽도 좋은 데도 정상이나 좋은 청담 건가요? 같이 프리미엄 쪽은 좋고요. 프리미엄 쪽. 학습지 쪽은 사실 좀 안 좋고요. 학습지 쪽. 그러니까 네. 웅진이나 뭐 대교 같은 거 보면 네. 되게 좀 안 학생 수가 좋은 것 빠져요. 같더라고요. 네. 실적 보면은. 네. 그게 양극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양극화.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부품이야 워낙 우리 유진 영웅도 얘기하지만 좋은 것 같고 에스텍 같은 거는 뭐 하도 정홍식 등량이 강조여가지고 주가는 어땠어? 나 최근에 뭐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냥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주가가 재미없는데 시장 대비는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폭락했는데 별로 여기 상대적으로 싼게 많아. 빠지니까. 평화전공도 뭐 네. 유진 영웅도 맨날 싸고 네, 좋다고 저- 맨날 그러고 있는데 주가는 잘 안 되고 있고 참 어렵더라 요즘 시장. 근데 이게 이쪽의 장점이 그래도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상대 오르지 수익률 보면 못해. 이기는데 안 빠져서 좋은 네. 것 같긴 한데. 그 상대 수익률로 대교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아, 네. 상대 안 수익률. 빠져서. 네. 그다음에 전자결제 신용정보는 이따가 2부에서 이건 같이 좀 네. 얘기를 했으면 네. 좋겠고 네. 건강기능식품도 의외로 이게 괜찮나 보네. 주가가 뭐가 있었죠? 이게 노바렉스 전에 한번 발표했던 거 그거 말하는 건가? 예, 노바렉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사들 뭐 HL 사이언스나 이쪽에서도 숫자가 괜찮게 나왔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미용하고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한번 미용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한번 좀 뎁스하게 다뤄볼 만한 것 같아. 네. 왜냐하면 나도 나이 드니까 맨날 건강기능식품 누가 뭐든 네. 먹으라 뭐든 네. 먹으라 하는데 네. 내가 이게 뒤에 박스를 보고서 회사를 보니까 이것도 다 외주 생산 같더라고. 네. 맞아요. 맞지? 서흥, 네. 뭐 콜마 뭐 그런 것도 그래서 있고. 내가 이게 야 이거 내가 참 먹으면서 갑자기 네. 비슷한 성분을 그러니까 어떤 거는 비타민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되게 싸게 파는데 어떤 데서 되게 비싸게 팔고 이게 다 같은 거더라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럴 그 수 시장을 있죠. 한번 네. 네. 궁금하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는데 여긴 다뤘길래. 여기 대놓고 뭐 서흥 같은 회사가 딱 전형적인 회사인데 그런 회사지. 네, 아, 이거 만들어주면 잘 만들어주는 회사고 한때는 건강식품 국내 전체 그 OEM 1위였었어요. 네, 서흥이? 네. 어. 근데 그 우리나라 이게 초반에 건강식품 이렇게 서흥 확 커질 때 캡셀이라고 하는가? 서흥 캡셀이죠. 그 이름 아, 서흥 그냥- 된 거죠. 아 성값에 네. 좋은 회사야. 네, 그쵸. 근데 그랬었죠. 근데 한 번 무너졌던 게 예전에 그 뭐였지? 백수 때인가요? 백수. 아, 네. 백수 때문에 그런 그때 거야? 여기가 다 생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네. 공장은 똑같 노바렉스고 다들 네. 엄청 이런 네. 약간 ODM 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업체가. 근데 공장은 거의 비슷한데 네. 그걸 파는 종류가 온갖 회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단계 그쵸. 판매부터 별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시장도 크구나 되게 시장이 시장 계속 커지고 있죠. 요즘 나이가 고령화됐을 때 네. 이런 시장이 좀 무시 못하겠구나. 네, 건강식품 볼 때 딱 한 가지는 보셔야 되는 게 다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원재료,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 건강식품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해서 굉장히 잘 팔리면 그 생산을 외주 생산 주다가 내재화 시켜요. 그러면 그랬을 때 외주 생산 주다가 내재화 시키는 회사는 마진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좋아지는 거고 외주 생산을 처리하던 기업들은 고객을 뺏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또 하나 내가 이제 항상 정리 월보에서 보는 게 그 신규 IPO 기업들 중에서 눈에 확 띌만한 거 있어요? 뭐 정리된 거라던가 이걸 신규 들어오는 거랑 정리하시면서. 이건 제가 정리하는 건 아니라서. 네. 그래? 나 정훈 형이 정리했어. 제가 정리한 건 아니라서요. 한경이가 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렇죠. 제가 하진 않고요. 별로 눈에 확 안 띄어요? 이번에는 네, 제가 따로 관심 있게 본 기업은 없네요. 오케이. 네. 그러면 넘어가고 2부에서는 우리 이번 주제를 그 소위 그 간편 결제 다루고 1부에서 마지막에 김한강 연구원이 이번 달에 좀 관심 있는 종목 몇 가지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거 좀 갖고 나왔어요? 원래는 요게 이제 피지사 종목을 두 개를 좀 그래요? 넣어서 이거를 사실 뭐 2부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 합시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 2부에서 피지와 벤 공부하고 네. 네. 그 종목 위주로 하죠 이번 달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